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베티스 프랑크푸르트 축구와 관련하여서 베티스는 제니트 상대로 승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조별 예선을 무패로 통과를 하였고 베티스는 자국 리그에서 코파텔레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비록 지난 주말 아틀레티코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리그 순위가 5위로 추락을 하긴 하였지만 누구보다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날레스가 페키르 등 막강 2선이 언제든지 최전방으로 찬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후암리 그리고 테오 호세와 이글레시아스 등 해결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어느 팀을 상대로 하여서도 중원에서의 자리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로드리게스와 카르발류의 존재로 인해서 경기와 관련이 된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부진에서 빠져서 고전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난 주말에 열리게 된 리그 경기에서 헤르타를 대파를 하고 분위기를 전환을 하였습니다. 보레와 린스트럼 등에 있어서 공격진이 모두 골맛을 보게 된 상황으로 코스티치와 나우프 등 측면에서의 자리에서 윙백들의 오버래핑도 원활했습니다. 수비는 힌테레게를 중심으로 잘 되는 팀이긴 하지만 공격진의 부진 속에서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기대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베티스 프랑크푸르트 이 두 팀에 있어서 베티스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홈 경기의 이점이 확실한 유럽 대항전의 일정에서 임하는 홈에서의 경기입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야키치와 소우흐르스티치 등의 중원에서 3선에 나서게 되는데 수비 보호와 달리 공격적인 전개를 위한 패싱 게임은 베티스에 비해서 손색이 있습니다. 로드리게스의 수비 지원 속에서 카날레스와 페키르가 상대방의 수비를 유린할 수 있기도 하고 이글레시아스와 테오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골문을 두들기에 베티스가 1차전을 승리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베티스 리그에서는 5위로 승무패 무패, 아틀레티코전 패배로 인해서 리그에서는 5위까지 추락을 하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물론이고 우승까지 넘보게 될 기세였던 흐름이 있어서는 온데간데 없는 곳으로 특히나 점화력에 있어서 큰 문제를 드러내는 중입니다. 이곳은 화력이 죽어버려서 승리를 쌓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 4번의 경기에서 3득점에 불과하고 주제 후암미가 득점을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페키르가 패스를 찔러줘도 별 기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글레시아스가 득점은 쌓아주고 있긴 하지만 발이 느리다는 문제로 인해서 빠른 침투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선수입니다. 상대방이 300을 쓴다는 이유 때문에 주제가 수비수를 끌고 나온다고 해도 후암미를 마크할 센터백이 둘이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불안한 요소입니다. 화력에 있어서 마음을 접는 것이 낫습니다. 베티스 프랑크푸르트 축구 수비는 원래 좋지 않았던 팀입니다. 화력이 죽어버리니 수비적인 단점이 더 드러나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스러웠던 오른쪽에 대한 수비수 문제에 있어서는 사발리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틀레티코전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기도 하였고 상대방이 왼쪽 측면 선수에 대하여서 의존도가 제법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게 된다면 낭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중원에서의 자리에서 기동력과 수비진에서 루이즈의 노쇠화로 인하여서 중앙에서의 불안감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상대방의 공격적인 루트가 왼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면이 있기에 오른쪽만 잘 해결이 된다면 많은 실점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과르다도 미란다 몬토야 카마라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프랑크푸르트 리그에서는 11호 승패 패패승, 현실적으로 현 순위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유로파에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곳입니다. 강등에 대한 걱정은 없기는 하지만 유럽 대항전을 넘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얇은 수비력으로 인해서 베티스의 화력을 만족스럽게 잘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베티스의 화력도 예전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베티스 프랑크푸르트 좌우측 공수에 대한 밸런스는 생각을 꼭 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물론 코스티치 팀은 3골 8도움으로 매우 잘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코스티치가 빠진 볼프스부르크전 바이에른전을 모두 패배를 하면서 왼측면을 제외를 하게 되면 뾰족한 공격에 대한 루트가 없다는 것만 증명을 했습니다. 공격진의 결정력에 있어서 시즌 초와는 다르게 제법 올라온 편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루트가 단조롭다는 한계로 인해서 다득점은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300을 완전하게 정착을 시킨 모습으로 시즌 초에 있어서는 400과 300을 혼용을 하였지만 이제는 300을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300이 베티스를 상대로 하여서 좋을 수 있는 것이 주제가 수비수를 끌어내게 되면 그 공간으로 후암리가 침투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300을 사용을 하게 되면 수비수가 끌려 나온다고 해도 센터백이 2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공간을 허용을 하는 범위가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400을 쓰는 팀보다는 베티스의 플랜을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적기도 합니다. 베티스의 화력도 예전 같지는 않기에 대량으로 실점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코스타 라마흐 아켈로데 선수입니다. 베티스의 화력에 있어서 예전만큼은 아닌 곳으로 300을 사용을 하는 프랑크푸르트가 전술적으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베티스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긴 하지만 공격 방향이 매우 단조롭습니다. 베티스 프랑크푸르트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